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부등식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활용도 마찬가지고 부등식 활용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크게 4단계에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대부분의 활용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맨 먼저 할 일, 활용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를 찬찬히 읽어봐야 하죠. 그걸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 문제를 해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막 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찬찬히 분석을 한 후에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X로 놓고 미지수를 지정, 무엇을 X로 해야 될지 X를 지정을 해서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조건에 잘 맞게 이 부등식을 잘 세우려면 첫 번째 문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부등식을 세워서 그 부등식을 풀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은 반드시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를 놓치지 않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지 파악해서 식을 세워준 후에 내가 나온 답이 그 조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로 우리가 입장 요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봤더니 1인당 1,000원인 입장 요금을 5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하를 할인해 준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몇 명 이상이면 50명의 단체 요금을 주고 입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몇 명 이상이면 50명의 단체 요금을 주고 입장한다. 그러니까 50장 단체권을 사겠다는 거예요. 50명은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표를 1,000원을 주고 사다 보면은 단체권을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50명은 되지 않지만 그냥 50장 단체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분석을 했으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 몇 명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우려고 봤어요. 한 명씩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 입장 요금은 1,000원이죠. 그 1,000원짜리 표를 X장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0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1,0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는 이하를 할인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0원의 요금을 이하를 할인해 주면 여기 1,000원에서 1-1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X장을 사는 게 아니라 단체권은 반드시 몇 장을 사야 되냐면 50장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0장을 곱했을 때 1,000원짜리 X장, 1,000원짜리를 이하를 할인해서 50장 사는 거 두 개 비교해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1,000원짜리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싸니까 단체권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자, 이거를 이제 풀 때 이거를 마구마구 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1,000원과 여기 1,000원은 항상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 요금은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5,000원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러면 자, X가 크다. 1에서 10분의 1을 빼주니까 10분의 8 곱하기 50 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되네요. X는 4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내가 X를 지정을 한 거니까 몇 명 이상이면 40명보다 클 때에는 개인적으로 표를 사는 게 아니라 자, 40보다 커야 되니까 답을 쓸 때는 41명 이상이면 단체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고, 이게 혹시 정말 그런가 라고 궁금한 학생들은 41장을 개인적으로 샀을 때 요금, 그 다음에 단체권 50장 샀을 때 요금 두 개 비교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입장 요금이 아니라 이번엔 택시 요금과 버스 요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 요금이 1인당 1,000원이고, 그리고
택시 요금은 2km까지는 기본 요금 2,400원이고 그 이후로는 200m당 100원씩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네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네 사람이서 일단 버스를 타게 되면 거리를 얼만큼 가건 무조건 얼만 거예요. 4,000원인 거죠. 그런데 네 사람이서 쉽게 생각해서 기본 요금인 거리만 간다면 2,400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택시 타고 가지 뭐하러 버스 타고 가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버스 요금보다 더 적게 나온다면 그것은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는데 그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렇다면 더 경제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요 구하려고 하는 거리를 x 킬로미터. 자, 2km까지는 뭐 기본 요금 2,400원이고 그 이후로는 200m당 100원씩. 자, 여기 거리를 미터로 해도 되고 킬로미터로 해도 되겠는데 킬로미터로 해서 선생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00m당 100원이라는 것도 킬로미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200m는 0.2km, 0.2km에 100원씩 오르면 1km에는 얼마큼 오르게 되는 거죠? 5배, 500원이 오르게 되는 거죠. 1km에. 그래서 자, 버스를 타고 가는 것,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를 먼저 여기다 써볼까요? 택시 요금, 자, 기본 요금 2,400원에 그 이후로는 1km당 여기다 살짝 써줄까요? 1km당 500원씩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500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x킬로미터를 갔다면 기본 2km까지는 그냥 2,400원 요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x킬로미터에서 2k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꼭 생각을 해줘요. 여기 x라고 하면 안 되고 x에서 2km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버스 요금 무조건 얼마예요? 4,000원. 자,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택시 요금이 버스 요금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식마 세워주면 그 다음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인 택시 요금 2,400원에 1km에 500원씩 올라가는데 2km는 꼭 빼줘야 된다는 거. 이미 여기에 2km 요금을 냈으니까 그리고 버스 요금 4,000원 하고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100을 똑같이 먼저 나눌게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똑같이 100을 나눠주면 24 더하기 5x-12 4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5x가 여기 14 되는 거고 넘어가면 2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나요? 5.2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답을 쓸 때 반드시 조건에 맞게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경제적인 것은 5.2km 미만까지는 택시를 타는 것이 버스 요금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 자, 증명사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증명사진을 4장을 뽑는데 6,000원을 받고 그 이상 추가로 더 뽑게 되면 한 장에 1,000원씩 더 내고 뽑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사진 한 장에 1,200원 이하로 할 거면 사진을 모두 몇 장을 뽑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택시 요금 문제하고 살짝 식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6,000원을 먼저 내면 4장을 뽑아서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4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처음에 사진을 찍고 6,000원을 내면 4장을 주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면 한 장당 1,000원씩 더 추가로 뽑아준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사진이 1,200원 이하가 될 거면 모두 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되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두 뽑게 되는 사진의 장수를 X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요금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6,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가로 뽑으면 한 장당 1,000원씩. 자, 1,000원씩 주는 사진의 개수는 모두 X개를 하는 게 아니라 X장에서 몇 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지불한 사진의 개수는 4장은 이미 지불했잖아요. 6,000원에 4장 값은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 X에서 4장을 빼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1200X, 모든 사진의 개수가 한 장당 1200원 이하가 될 거면 모두 몇 장 이상을 뽑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000원 그리고 1,000원에서 X에서 4를 빼서 처음부터 구하려고 하는 걸 반드시 미지수로 두고 거기 지급되어져 있는 거는 빼고 나서 식을 세워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냥 1000X로 해가지고 답을 틀리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식을 여기 세워줄 때 주의해서 세우도록 하시고, 자, 풀이하는 건 아까랑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100을 나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60 더하기 10X 마이너스 42, 12X 이렇게 되는 거고요. X2항 마이너스 2X, X2항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네요. 맞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고, 26이 아니죠? 왜 60에서 40을 빼는데 26이야? 산수가 참 너덜너덜하네요. 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나눠주니까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모두 사진을 10장 이상을 뽑아주면 전체적인 사진이 한 장당 1200원 이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원가 정가 문제에 응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다 돈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많네요. 부등식에는. 자, 네 번째 문제는 물건을 구입하는 물건 가격이 2만 원이고요. 그 물건을 운반하는데 2,000원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물건을 팔아서 전체적으로 2할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면 구입비에 몇 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원가 정가 문제는 원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세일을 해줬더니 그래도 몇 퍼센트 몇 할 이상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요. 여기는 운반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좀 다른 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자, 문제를 이제 열심히 읽었고 몇 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X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X할 이상의 이익을 어디다 붙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다? 구입비에다가. 여기 지금 돈이 2만 원이 들었고 운반비 2,000원이 들어있으니까 학생들이 2만 2,000원에 대해서 X할 이상의 이익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는데 2,000원은 분명히 운반비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구입비, 원가는 2만 원이라는 거죠. 원가가 2만 2천 원이 아니잖아요. 이 2만 원짜리 원가에 이익을 붙여준다. 원가에 이익을 붙인다. 그거 주의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2만 원에, 자, 2만 원에 X 할 이상이니까 1 더하기 10분의 X. 자, 이렇게 했고, 그것이 2할 이상의 이익을, 자, 2할 이상의 이익을 얻는데 그 이익은 내가 들어간 모든 돈에 대한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이 아니라 2만 2천 원에 대한, 자, 2만 2천 원에 대한 2할 이상의 이익, 1 더하기 10분의 2 이렇게 해서, 자, 1을 잘 활용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2할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똑같이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공을 다 약분을 하지 말고요. 우리 2개씩만 한번 약분을 해볼까요? 계산하기 조금 더 편하게 여기서 100으로 똑같이 나누고 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200 더하기 20x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자, 220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20이니까 44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20x가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고 이항시켜주면 6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x가 20분의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16 이렇게 해서 3.2가 나오게 돼요. 이상하다. 몇 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겠니? 그랬는데 x가 3.2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식을 잘 세웠거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입비 원가에 대해서 X할 이상이니까 1 더하기 10분의 X,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 22,000원에 대해서 2할 이상이니까 1 더하기 10분의 2, 이렇게 해서 얘를 슈슈슝 풀었어요. 선생님이 저질 산수력 때문에 어딘가 계산이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얘네를 풀어주면 X가 3.2 되는 거니까 답을 쓸 때는 3.2할 이상의 이익을 붙여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부등식에서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자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학년 전원을 긴 의자에 앉히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더니 13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13명이 앉아있지 못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의자에 6명씩 앉혀봤더니 이번에는 빈 의자가 2개가 생기더라. 자, 그랬을 때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문제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아까 그런 문제들보다는 훨씬 쉽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 자, 2가지를 물어봤으니까 무엇을 미지수로 정해야 될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13명이 남아있다라는 이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의자의 개수를 X로 두고 학생 수를 의자의 개수 이용해가지고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학생 수는 정확하게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5명씩 앉아있는 의자가 X개가 있으니까 학생 수는 5X, 그리고 13명이 남았어요. 그럼 13명만큼 더 있다는 거죠, 학생 수는. 그러니까 더하기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식만 세워주면 되겠고, 그래서 6명씩 앉았더니 비어있는 의자가 2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긴 의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긴 의자가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있는데 모두 X개의 긴 의자가 있어요.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5명씩 앉혔더니 이 의자에 5명씩 또르륵 앉혔더니 13명이 못 앉아요. 자, 전체 의자 5명 앉아있을, 처음에 5명 앉아있을 때 의자가 X개. 그래서 지금 13명이 못 앉고 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6명씩을 앉혔어요. 그러면 한 의자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명씩을 앉혔더니 비어있는 의자가 2개가 생겼죠. 자, 여기 2개는 비어있는 의자예요. 자, 빈 의자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6명이 앉아있는 의자는 모두 X에서 2개만 빼면 되는 건가요? 자, 세 번째 의자, 여기 지금 의자는 완전히 비어있고 여기 쭉 앉다 보니까 여기 네 번째 의자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뒤에서 네 번째 의자에도 6명이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쭉 6명씩 앉히다 보니까 여기 6명 앉고 마지막에 2명 남았어요. 그러면 이 의자에 몇 명 앉게 되는 거죠? 2명이 여유롭게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2개의 의자가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6명씩 앉았을 때 6명이 남아있다면 이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앉아있고 그리고 의자가 아예 2개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6명이 앉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자는 X에서 3개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빈 의자 2개에서 2개를 빼는 게 아니라 X에서 3개를 빼주고 이 세 번째 의자에 학생 수가 과연 몇 명이 앉아 있을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5X 더하기 13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X-3개 6명씩 앉아 있으니까 6X-3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 마지막 의자에 최소 반드시 한 명은 앉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거나 또 X-3개 의자에 6명이 앉아 있고 최대 몇 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됩니다. A, B, C인 모양의 부등식이니까 앞에 거 2개 그리고 뒤에 거 2개 이렇게 연립부등식 해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는 생략하고 X를 풀어주면 25 이상 X가 3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을 쓰는 게 여기 또 마지막까지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자, x가 우리 의자의 개수 그랬죠. 자, x가 25 이상 30 이하 이렇게 되니까 x는 25개, 30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네를 써줘야 돼요. 의자의 개수잖아요. 의자가 25개 반, 뭐 27개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의자는 정확히 정수가 되니까 25개, 26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랬을 때 학생 수까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의자의 개수만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해주거나 또는 이게 의자니까 25개 이상 30개 이하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그 사이에 모두 정수만 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되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 아이들이 여기에서 학생수에서 많이 틀립니다.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학생수가 5x 더하기 1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에다가 x에다가 25를 대입해서 5x 더하기 13이니까 138명. 자, 138명. 그 다음에 30 대입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30 대입하면 163명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학생 수는 138명 이상 163명 이하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 요 사이에 지금 있는 숫자 아무거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140 가지고 해주면 5x 더하기 13이 140이 된다 그랬어요. 자, 5x 더하기 13이 140이 되면 5x는 127이 돼요. 그럼 의자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5x가 127개 나올 거면 의자가 21개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25개, 25점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x는 분명히 의자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수는 138명 이상 163명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25개일 때 138명, 그 다음에 26개일 때 143명. 여기에다 또 27개를 대입해서 148명, 153명, 그리고 158명, 163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빈 의자가 2개 생겼다라는 거에서 2개만 빼지 마시고 세 번째 의자에서 학생 수의 범위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고 답을 쓸 때 의자의 개수 묻는 건지 학생 수 묻는 건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 쓰는 것까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자, 요런 문제를 풀어놓으면 요거에 유사한 문제들은 모두 다 풀어낼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있죠? 자, 뭐 수련회를 가서 한 방에 뭐 3명씩 들어갔더니 몇 명이 못 자게 돼서 한 방에 뭐 4명씩 들어갔더니 뭐 방이 남았다. 이런 문제. 또는 텐트 문제. 야영 갔을 때 텐트에 학생들을 잘 때 이런 문제들도 다 이런 유형이다. 그거는 같은 유형인 거 아는데 또 학생들에게 뭐 과일을 나눠주는데 뭐 한 명에게 3명씩 3개씩 줬더니 몇 명이 못 받아서 또 2개씩 줬더니 뭐 과일이 남았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같은 유형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의자 문제, 텐트 문제뿐만 아니라 과일 나눠주는 것까지도 같은 유형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예제는 뭐냐면 주차 요금이 이렇게 왼쪽 표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주차 요금을 6,000원을 냈다. 그랬다면 몇 분 동안 주차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을 방정식으로 해서 세워버려요. 이게 지금 부등식으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방정식으로 해서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에 기본 30분은 3,0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0분 초과할 때 500원씩을 더 내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6,000원을 냈으면 3,000원에서 3,000원 더 내면 되니까는 요거에서 6번이니까 이렇게 90분 딱 나오는데 이게 왜 문제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주차요금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PC방 가봤죠? PC방 요금이 요새는 뭐 선불제가 있고 후불제가 있고 그렇다면서요. 자, 선불제인지 후불제인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잘 안 가봐가지고 PC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PC방도 처음에 돈을 얼마 내고 그 다음에는 10분당 얼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PC방으로 생각을 해봐요. PC방에서 기본 30분에 3,000원을 내고 그 다음에는 10분 초과하면 500원씩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5분을 내가 PC방에 있었다. 그럼 돈을 얼마 내는 거죠? 35분을 있었으면
3,500원. 이거를 1분당 50원으로 계산해 갖고 1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50원, 100원, 150 이렇게 끊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30분 초과하면 그 다음에 40분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500원을 더 낸다는 얘기예요. 30분부터 40분까지, 30분 초과 40분까지는 3,500원을 낸다는 거고, 또 40분부터 50분까지는 이런 식으로 요금이 계산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분 동안 주차한 것인가 그랬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X분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주차 요금 식 갑니다. 요거는 지금 처음에 기본 3,000원. 자, 3,000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X분. 자, 10분에 500원씩 받는 거고, 처음에 30분 요금에는 3,000원이 들어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는 것은 500원씩을 X만큼을 해주는 게 아니라 X에서 30분을 뺀 것만큼을 하는 건데, 10분에 500원씩인 거니까 요거를 10으로 나눠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내가 지금 내야 하는 주차 요금, 정산해야 되는 주차 요금은 처음 기본 30분에 500원씩 X에서 30분 추가되는 건 이미 낸 거는 빼고, 그리고 10분 단위로 한 거니까 10으로 나누어서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그 주차 요금이 6,000원이 됐다는 거를 식을 어떻게 할지, 6,000원까지 내가 주차를 했다는 얘기예요. 6,000원까지, 6,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6,000원과 같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6,000원까지 내가 주차를 한 거고, 그 전 단계 500원 빼서 5,500원을 내도 되는 그 시간보다는 1분이라도 더 있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있었고, 딱 6,000원 기간까지 요 구간에 있으면 5,600원, 5,700원 이렇게 끊어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6,000원을 받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식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푸는 건 역시 어렵지 않아서 그냥 통과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얘네를 풀어주면 X가, 자, 여기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A, B, C, 그래서 앞에 거 둘, 뒤에 거 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이 3,000원 빼주고 계산해가지고 쇼쇼 계산해서 바로바로 1차씩 계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간단한,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2,500원이 되고, 또 하다가 틀리는 거 아닌가 몰라. 자, 50x 마이너스 1,500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3,0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00원을 또 더해주면 4,000원부터 50x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씩 계산해서 풀어주는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50 나눠주니까 80부터 x가 9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x의 범위는, 그러니까 항상 x가 나오면 그대로 그 x의 값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미지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x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30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답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마지막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뭐냐면, 자, 100g에 대해서 열량과 단백질을 양을 지금 여기 섭취할 수 있는 양의 표로 나와 있어요. A식품은 100g당 단백질을 12g, B는 100g당 단백질을 6g을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량은 A는 100g을 먹으면 150칼로리를, B는 35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합쳐서 200g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15g 이상, 그리고 열량을 500칼로리 이상 섭취를 하려면 A는 몇 g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A식품을 몇 g 이상 섭취를 해야 되니 그랬으니까 A를 Xg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표가 1g 기준이 아니라 100g에 대해서 12g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를 일단 1g을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러면 100g에 12g이니까는 1g에는 0.12, 그리고 1g에 0.06만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0.06 이렇게 섭취할 수 있고, 얘는 1g에 1.5칼로리, 그리고 얘는 3.5칼로리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A를 내가 Xg을 섭취를 한다라고 했고,
B는 그러면 200 마이너스 Xg을 섭취하죠. 연립부동식이라고 하더라도 미지수를 2개로 하는 것보다는 1개로 해서 식을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자, 그러면 A가 Xg을 섭취하면 단백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부동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단백질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세워주면, 여기 조금 내려서 할까요? 자, A에서 얻어낼 수 있는 단백질과 B에서 얻어낼 수 있는 단백질, 그러면 A에서는 0.12X만큼의 단백질을, 그리고 B에서는 0.06 200-X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서 15g 이상이 된다 그랬죠? 얘가 15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고, 열량은 열량끼리. 여기에서 주의할 거, 이런 문제에서는 단백질은 단백질끼리, 열량은 열량끼리 식을 세워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단위 1g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자, 0.06x, 그리고 왜 0.06이야? 열량이라며. 열량은 A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열량은 1.5죠. 1.5x, B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열량은 3.55에 200-X를 해서 그것이 5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100을 곱해가지고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거는 10을 곱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100을 곱해주면 12x 더하기 1200-6x가 1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x 더하기 35니까 7000이 되나요? 700이 되나요? 자, 그리고 35x가 5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맞나? 여기에서 35에다가 200이니까 7000.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풀어내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아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x가 50 이상, 그리고 10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를 내가 몇 그램 섭취해야 되니 그랬으니까 A는 50g 이상 100g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문제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단백질끼리, 그리고 열량은 열량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1g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활용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쉽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문제 분석하시고 미지수 지정해서 부등식을 세우고 마지막에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잊지 말고 꼭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